자, 다음 시를 보겠습니다. 좁쌀밥. 우주미 선사가 송나라 시대네요. 자, 화전에서 거둬들인 밥은 좁쌀밥. 야채에 소금 절인 누런 김치. 먹겠거든 먹는 대로 더 두려니와 싫거든 어디든지 뜻대로 가보게나. 여기서는 이제 먹는 음식이 조촐한 음식을 그대로 두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도 그냥 먹는 그대로 밥을 밥과 반찬을 내지 따로 이제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것은 물질적인 모양이잖아요. 집이나 지금 음식이나.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오늘 여러분과의 인연에서 지금 이 시를 다시 보니까 딱 어떤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얼마나 시는 간단합니까? 간단한데 어떤 감동이 있느냐면 불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들은 지적 호기심이 충만해가지고 지적 호기심. 그래서 진리는 거창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8만 대장경으로 펼쳐지는 그 세계에 매혹되었었는데 선이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그런 것이 다 바래고 그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아주 정교한 인식 이론 체제 그런 건 다 바래지고 정말 뼈대만 남은 거. 이때 뼈대는 뭐예요? 적나라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공부가 처음에는 그런 아주 형이상학적인 멋진 집, 그런 투명한 구조물, 그런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바래지고 남은 것은 지금 화전에서 거둬들인 밥은 좁쌀밥, 그리고 야채에 소금 절인 누런 김치. 요게 우리 정신이 모든 화려한 것은 이제 다 바래고 다 보내고 마지막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일본 하이쿠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이게 그 해의 현대 하이쿠인데 그 해의 최고 좋은 시로 뽑힌 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가을 들판을 보고 노래한 제목은 가을 들판이에요. 가을 들판이 떠날 것 다 떠나보내고 더욱 풍성해진 가을 들판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었잖아요. 가을 들판은 추수하고 다 떠나보내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떠날 것 다 떠나보내고 더욱 풍성해진 가을 들판. 그러니까 요 지금 밥은 좁쌀밥이고 반찬은 누른김치 이런 말들이 떠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이때 떠날 것은 이제 화려한 이론, 불교 이론 무슨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은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남는 것은 눈앞에 있는 그냥 이 당연한 이 현실. 요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에서 시작을 해서 화려한 걸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대로 이 모양 이 꼴에 이대로인 나와 이 현실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아무 이제 불만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공부의 자초지종은 오늘 주제네요. 이 시가 집은 뭐 좀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뭐 눈이 들이닥치는 집, 또 먹을 것은 화전에서 걸어들인 좁쌀밥에다가 뭐 누런 소금에 절인 김치. 그러니까 요게 상징하는 바는 인간이 처음에는 이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를 아주 멋진 것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있는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만족한 불만족이 사라진 그 인간. 군더더기가 다 떨어지고 그냥 딱 채로 금풍이란 말도 떠오르네요. 가을 바람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딱 그 줄기만 남아요. 남은 나무. 그렇게 우리 공부가 이제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양기방해 선사가 스승인 석상초원에게 불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뭘 그렇게 서두르는가 하고 다 이렇게 했다는 그 대목 또 지금 다 같은 대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호기심, 이 치구심이 떨어지는 거지 따로 거창한 화려한 깨달음의 세계 같은 건 없다. 이제 그게 진짜 우리들의 인간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고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공부를 같이 또 꾸준히 같이 한 그런 선배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모여서 차를 이제 한잔 하면서 그런 시간이 수없이 쌓여왔거든요. 그리고 여행 안 가도 만나서 또 이렇게 차 한잔하고 하는 또 만나서 밥도 막 같이 먹을 때가 있고 근데 그런 세월이 많이 쌓였는데 그때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할 젊은 시절에는 만나서 이 귀한 시간에 왜 불법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불법과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뭐 차나 마시고 그냥 일상의 이야기만 계속 한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참 이게 이 시간이 진짜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이 귀한 시간에 고준한 불법을 논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차 마시고 그냥 돌아가는 이야기만 세상 이야기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던 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진국이었던 거예요. 그 멤버들이 이런 세계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다들 한 가닥씩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거장들인데 그 거장들의 세계가 딱 모여가지고 법이 어떻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법 이야기는 안 하고 정말로 지금 허물어진 집에 좁쌀밥에 김치 넣고 밥을 먹는 그런 이야기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저도 이제 오니까 그것이 진국이었고 따로 거창하게 법을 논하는 것은 정말 아직 어릴 때의 이야기고 법이 성숙한 사람은 법을 버린다는 말이 그러니까 법을 지고 있는 한은 문제는 뭐냐면 법을 지고 있는 한은 법에 대한 욕심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욕심이 막 들끓어오를 때는 자기가 좀 아는 걸 남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떠드는 거 이해되세요? 그 여행 가면 저녁에 막 법 이야기를 법담을 나눈다고 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하수들의 세계고 이게 이제 올라갈수록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근데 말 안 하는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서로 통하는 그 분위기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내공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100% 완벽한 법 속에서 사는데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 법을 찾느라고 그렇게 헐떡이던 그 세월을 보냈다는 거. 그것을 정말 돌아와서 이제는 잔잔하게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하는 게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선시를 읽는데 이 선시의 시가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냥 자연을 그대로 드러낼 뿐 인간의 삶의 그냥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낼 뿐 여기에 군더더기로 포장하는 것이 말이 떨어져 없는 거. 이게 진국이다. 우리 공부도 따로 뭐 깨달음이니 본질이니 의식이니 하는 이런 말들은 다 떨어지고 그런 건 지엽 말단이에요. 어떤 의미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것 하나가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 그리고 마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 내 마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거. 다만 범부의 여러 가지 헐떡이는 마음. 이때 정은 정식이에요. 항상 정은 딱 같이 이야기합니다. 정식. 감정과 아르마리. 다만 범부의 헐떡이는 감정과 아르마리가 달 뿐 료사 일 마친
범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부가 부처되는 게 아니고 범부가 분부되는 건데 뭐가 하나가 다르냐? 공부하기 전에는 정식이 끌어오르던 인간에서 그것이 잔잔하게 가라앉아서 묘사 일을 마친 범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 공부의 진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묘사 일을 마쳤다. 그런데 일을 마친 부처가 아니고 일을 마친 범부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변했는데 헐떡임만 가라앉았을 뿐이다. 이게 단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공부의 아주 초점이라서 막 화려하게 뭐 본질을 막 강조하는 것은 정말 낮은 수준에서 그런 단계를 거쳐오지요. 그렇지만 한번 알아채고 난 뒤에 알아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알아채고 난 뒤에는 푹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 가지고 있는 이대로를 그냥 수용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진짜 공부고 따라서 법상이 떨어져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상이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법상 뒤에는 아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다 하면 이 세계 하나를 분별하잖아요. 분별해서 따로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 법이 있으면 따로 법을 지고 있는 아상이 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아상이 완전히 떨어지려면 법상이 떨어져야 아상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를 석상초원이 양기방해를 깨닫게 할 때도 벌써 석상초원 입장에서는 보세요. 자네가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 라는 그 말에 이 양기방해가 완전히 정말 이렇게 위대한 선사가 되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의식인 줄 알아차려요. 그런데 헐떡이는 마음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식이라는 말을 알아차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찾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지금 9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스승도. 다시 말하면 석상초원하고 양기방해가 생략은 됐지만 처음 만났을 때 양기방해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차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헐떡임이 멋지 않아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그 헐떡임이 가라앉는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헐떡임이 가라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의식이라는 이 한마디 말에서 알아차렸지만 또 뭔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9년 만에 이제 못 참고 덤벼들었을 때 자네가 처음 알고 있었던 그거야. 그 말에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헐떡임이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상 없어. 문제는 이걸 알아차렸으면서도 맑게 알아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를 구한다. 구하고 또 이걸 지고 안 놓치려고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스승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처음 알고 있던 그거지 따로 신통한 건 없어 하는 그 말에 완전히 이제 공부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법은 간단 명료한 거예요. 지금 깨어서 이 말 듣고 있는 지금 여러분 자신 할 때는 몸 플러스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들었는데 여전히 또 찾는다 이거죠. 또 찾든지 아니면 이거를 더욱더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있다. 그럼 그걸 기다려주는 거다. 그래서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멋지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멋진 포장이 뭐냐면 오매일려라는 말이에요. 오매일려. 자나 깨나 같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이걸 의식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 오매의 의식을 의식하는 걸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이제 오메일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대종고가 이제 의식을 알았어. 그리고 대부분 다 의식으로 깨어있게 됐어요. 그런데 오메일리라는 말에서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낮에 깨어있을 동안에는 의식이 자각돼. 근데 잠만 들면 깊은 잠에 들어갈 때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어갈 때도 의식이 자각되어야 될 텐데, 오메일리라는 말 때문에, 오메일리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화려한 모습인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낮에도 의식되지만 깊은 잠에 들어서도 의식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의 그 화려한 그 법상을 지고 하려고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원어극근한테 물을 때마다 원어극근의 답변은 뭐냐면, 바로 그 망상만 쉬면 돼,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이 많은 도반들한테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이 의식이 낮에뿐만 아니고 깊은 잠에 들어가서도 의식이 자각되어야 하지만 이게 진짜 의식이라고 하는 그 착각, 그걸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헐떡이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스승은 너의 오매일려를 이루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 망상만 쉬면 본래 오매일려를 알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러면 챙기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이것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명한 걸 두고,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고 인간의 인위로 특별한 의식 상태를 만들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자나깨나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매일려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망상만 떨어지면 그게 오매일려지, 너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말의 연장선상에서 앞에 지붕 무너진 집이나 지금 좁쌀밥 이런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있는 그대로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더 깊어지면 사실은 두두물물이 먼지 티끌 하나마다 전부 의식이잖아요. 그냥 의식 하나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공부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종의 이제 여기서는 논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하네요. 따옴표. 이중 따옴표. 중요합니다. 뭐냐면 인간은 지금 본질과 현상이 하나라고 하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중도 실상을 꼭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 머리로 이해해서 이거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끝없이 이 현상과 본질의 관계를 계속, 이거를 하나라고 하는 걸 계속 자기가 터득하려고 노력을 해. 그게 전부 다 망상이에요. 이 망상이 없어지면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때는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납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를 끝내 내가 논리로서 내가 납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논리가 아니라 그냥 본래 그래, 그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공부가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원효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효가 7세기 사람인데 한국 불교에서 지금까지도 원효가 최고봉 아닌가? 그리고 원효 스님은 참선을 알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현행학은 동시대 사람이라서 원효 스님이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은 건 아니에요. 물론 대승불교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지. 근데 그 원효의 사상을 일심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일심은 뭐예요? 한계 의식이잖아요. 일심, 한계 의식. 그러니까 지금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냥 한계 의식이야. 이걸로서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이때 그냥 그래 하고 스스로 의심이 없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국인은 원효 스님이,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인 원효 스님이 딱 모든 사상의 끝으로 일심이라는 걸 딱 확립을, 원효 사상은 일심 사상이거든요. 모든 것이 한계의식이다. 그러면 일심이 한계의식이다 이렇게 되면 좁쌀밥 시에 화전에서 거둬들인 밥은 좁쌀밥, 이 한 문장 있지요? 있습니까? 네. 여기서 일심이 딱 정립돼 버리면 화가 일심이야. 딴 게 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에서 화전에서 나오잖아요. 화가 일심이야. 전 일심이야. 이거야. 서 이거야. 고 이거야. 도 이거고. 들 이거고. 인 이거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로 딱 돌아오면, 만법규일이 되면 하나로 딱 돌아오면 그냥 전부 하나 한 개 의식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호도 이제는 의심이 안 생겨. 그러니까 자비, 지금 지혜, 다른 말로 하면 또 번뇌, 전부가 다 의식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만 의식이 아니라 악까지 모든 것이 그냥 한 개 의식. 그리고 이것이 너무 당연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아. 이걸 다시 따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속지 않아. 어째서 그렇지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치구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한 개 의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지 하는 생각이 따라 붙는 거기에 이제 속지 않는 거. 그걸 정확히 보고 그것이 바로 아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속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딱딱 떨어져 버리는 사람은 그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닥친 현실만 살 뿐이지. 여기에 대고 뭐라고 하는 모든 것은 떨어져 버리고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처해 있는 이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본질이 찰나에 나왔다가 돌아가고 있는 것일 뿐. 그러니까 하여튼 또 이렇게 하면 또 말이 되는데, 이 말을 놓아버리고 모든 말을 놓아버리고 말의 의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 하나하나가 그냥 의식이 파도처럼 바다가 물거품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그냥 의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금 이걸 시를 읽든 현상을 보든 구름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의식이 탁탁 튀어오르는 모습으로 봐지는 거. 그러니까 의식 하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걸 이제 일종의 한번 의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푹 이제 생각에 속지 않는 거. 그래서 너무 당연해져 버리는 거. 그렇게 공부가 진행되는 것이 바른 길 같아요. 오늘의 이 시가 겉으로 보면 너무 할 말이 없어. 제가 처음 툭 읽고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해. 한번 읽고 지나가면 끝인데 이게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문제는 이게 절창이다 이거예요. 절창이라 이 말은 모든 법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져. 그러니까 이 잎이 다치고 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뭇잎 같아서, 그래서 싹 치고 나면 마른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니 뭐니 깨달음이니 하는 그런 잎이 다 져버리면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세계가 아주 정말 진리가 있는 그대로 발가벗고 이렇게 나타난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죠. 모든 것은 나의 호기심이 만들어낸 이론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언어 이런 것이 떨어지고 딱 남는 것은 좁쌀밥에 절인 김치 이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아무것도 아니 이걸 시다고 이거 너무 당연한데. 그리고 이 시는 보세요. 시골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아낙네도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좁쌀밥하고 김치밖에 없는 이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이 지식을 다 배우고 난 뒤에 그 지식을 다 놓아버리고 완전히 순박한 시골 안악처럼 돌아가서 하는 한마디의 말. 이게 지금 최고의 시로 뽑혀가지고 이 책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우리가 이 뒤에 숨은, 이 시의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아른마리가 다 떨어지고 없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자체. 이것밖에 없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누구나 이것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차이점은 지금 범부의 정식에 찌들은 범부는 이거를 두고 뭔가를 찾는 거고, 그리고 그 정식이 다 떨어져 나간 채로 건풍, 가을바람에 본체가 드러난 사람은 그냥 눈앞에 있는 이것대로 만족하고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 이것이 일을 해마쳤다. 범부는 범부인데 다만 일을 마친 범부. 좋은 말 아닌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헐떡음이 없어진 사람, 평범한 사람,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화전에서 거둬들인 밥은 좁쌀밥, 야채에 소금 절인 누런 김치, 먹겠거든 먹는 대로 더 두려니와 싫거든 어디든지 뜻대로 가보게나. 그러니까 이 살림이 다다. 근데 먹겠다면 같이 먹고, 뭐 이거 싫다 그러면 가세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아 그것과 하나 되는 것만이 진여로 향하는 길이지. 뭔가를 세우면 따로따로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지금 1심이잖아요. 1심인데 만약에 나는 자비를 추구해 하면 1심이 자비지. 1심이라고 하는 말 뜻에는 1심이 자비지 1심을 두고 자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비가 뭐냐 하면 이거다 이거예요. 그냥 먼지 티끌 하나만 다 자비다 이거예요. 왜냐? 1심이니까. 다시 말하면 티끌 하나하나가 의식이 나온 거니까. 의식이 자비니까. 티끌이 있는 그대로 자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티끌이 없으면 나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라는 말도 따로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그냥 지혜 한 덩어리. 이 세계가 한 개 지혜, 한 개 사랑,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개 원수, 한 개 전쟁, 모든 것이 다 이 한 개로 다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하는 마음이 정말로 사라져요. 이해가 되나요? 일심이 정말로 사무치는 사람한테는 지금 이게 그냥 한 덩어리 진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드러나 있어서 이거를 두고 따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다 떨어져 나간다. 다 떨어져 나간다. 헐떡임이, 따로 진리를 구하는 헐떡임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따로 진리를 구하는 헐떡임은 바로 에고의 속성이잖아요. 결국에는 에고가 떨어지는 방법은 진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떨어져야 이 눈앞에 있는 적나라한 없앨 수 없는 것. 여러분, 최후로 없앨 수 없는 건 뭐예요? 깨놓고 말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죠. 진리하면 진리도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일 뿐이죠. 뭐 영생,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뭐 보살님,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고, 저는 그 원효의 일심사상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하나네. 일심, 한계의식,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말이 딱 어느새 우리한테 이렇게 익어지면, 저절로 익어지면 그냥 있는 이 하나가 그냥 진리지, 여기에 덧붙는 생각 속의 세계는 꿈속의 잠꼬대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할 때 그냥 오늘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그냥 이거를 말을 해야지, 이게 다 되고 군더더기로 진리는 뭐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지. 근데 생각에 안 속는 게 공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에 안 속는 게 공부다.
생각을 다 떨치면 밥은 좁쌀밥이고 먹는 건 누른 김치 하나로 족하다. 진짜 배고프네. 이제 곧 끝내라고 지금. 진짜 배고프다. 이게 진리지. 여러분, 적나라한. 이제는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어야겠다. 이게 진리지. 이걸 떠나서 뭐 거창한 것은 없다. 그의 밥을 먹으려는 자는 받아들이지만 조금이라도 딴소리 하는 자는 추방해버릴 정도로 가풍이 엄격하다. 이때 조금이라도 딴소리 하는 자는 뭐예요? 지금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네 하는 이게 진리지. 이거를 두고 그래도 조금 참고 뭔가를 조금 더 이 진리를 내가 확실히 잡아가지고 영원히 놓지 않는 뭔가를 탁 내가 해라고 하는 한 생각. 그것이 조금이라도 딴소리 하는 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딴소리 하는 자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게, 그거를 보고 그것에 속지 않는 게 공부지, 따로 밖에 어떤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의 지금 진수예요. 딴소리 하는 자는 내버려 둔다. 예. 분별해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무도 못 말린다. 자, 우두미 선사는 전등록에 단 석줄의 기술이 있을 뿐이어서 그의 생애를 밝혀줄 자료가 없다. 하기는 누군가 말했듯 역사는 말썽꾼만 주워 담는 그릇이니, 역사는 미친놈의 기록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역사에 안 올라. 역사 중에서 제일 기가 막힌 우습잖은 역사가 뭐냐면 종교사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앞에 이 현실을 살 뿐인데, 적나라하게 눈앞에 현실밖에 없는데 거창한 종교니 뭐가 생겼다. 그런 역사가 생겼다. 이 말은 여기를 두고 한 생각을 일으킨 사람이 추구한 그 기록이다 이거예요. 들어옵니까? 부처님의 진짜 뜻은 어떤 종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없는데 괜히 내가 뒤집어져 가지고 뭐가 있는 줄 알고 이 눈에 들어온 티끌 때문에 생긴 흑온꽃을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신 제대로 박히지 않는 것이 이 선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나머지는 다 생각이에요. 저 경우는 처음 나를 속였던 그 생각, 존재불만족이 나로 하여금 마음 공부를 하게 만들었는데 존재불만족 자체가 에고였구나. 그 속아가지고 이렇게 이 세월을 이렇게 보냈구나. 근데 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걸 속아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처음 일으킨 그 한 생각이 바로 에고라는 사실을 어찌 깨달았으리요. 이해되나요? 육조 회능 스님한테 와가지고 육조 스님이 물어봤다는 어느 제자에게 내 밑에서 그래서 결국 무슨 공부를 했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공부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무엇을 깨달았습니다는 건 그건 다 지 생각이야 그냥.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 이제는 혼자 살아도 되겠다, 떠나가도 되겠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제가 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스님한테서 아무 배운 것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처음부터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멈춰져요. 걸을 걸 다 걸어야지 한 바퀴를 돌아야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 공부가 참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약간의 텅 빈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고생을 하지 않으면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하여튼 여러모로 아이러니컬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 선식의 진도가 지금 딱 그런 대목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저만 그런 느낌입니까?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던 김홍호 선생님이 원효 스님을 정말 존경하더라고요. 존경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남겨준 가르침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말씀하신 것 중에 있어 기억이 나네요. 이게 그 원효 스님이 승복 벗고 전국에 각설이표를 모아가지고 각설, 깨달음을 설하는 거. 각설이표를 모아가지고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 중에 후렴구에 후렴구. 각설이 타령의 후렴구. 익숙하지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조을씨구. 얼씨구는 인간이 한번 얼어붙어야, 그러니까 김치를 가지고 빗댄 거예요, 인간을. 김치가 한번 얼어야 한다. 겨울에 이 혹독한 추위에 김치가 한번 얼어야 그 김장김치가 맛이 제대로 난다. 그래서 얼씨구. 절씨구는 소금에 푹 절여가지고 얼씨구, 절씨구, 전부 뭐예요? 이 치구심을 빼는 인간이 성숙해지는 이 헐떡임을 빼는 거잖아요. 얼씨구, 절씨구 해서 지화자, 변화할 줄을 아는 사람. 지화자, 변화할 줄 아는 사람. 이때 변화는 뭐예요? 치구심이 사라지는 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인간의 변화는 내가 범부가 부처되는 게 아니고 범부가 치구심이 사라져서 일마침 범부되는 게 이 진짜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번 얼었다가 한번 절렸다가 변화할 줄 아는 것이, 그리고 이게 좋은 거다. 참 대단한 스승을 두고 살았어요. 우리가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조을씨구 이거다 이거예요. 인간이 힘이 빠지는 거. 이 헐떡임에 힘이 빠지는 거. 이 세상에 이런 걸 읽고 공감하는 기쁨이 또 있을까? 그걸 지금 다행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교훈은 지금 이 현실에 탁 앉지 못하고 들떠가지고 움직이는 내 마음을 보는 거.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서 내가 처음에 어디서 속았을까 하는 그걸 딱 봐버리면 거기서 이제 한번 모든 인생의 문제는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있는 이대로 수용해서 이걸 그대로 자연 따라 흘러가는 삶. 그게 인간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